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9월 2일, 9월의 첫 시작일, 돈이 빛나는 밤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찬바람이 솔솔 불고요. 가을바람이 또 벌써 불어오는 듯한 그런 날씨입니다. 환절기에 조금 감기까지 조심하셔야 될 그런 날씨가 된 것 같은데요. 진짜 뜨거웠던 여름이 금방 지나가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자, 시장 상황 전체적으로 오늘 둘 다 코스피 코스닥 상승 마감을 했는데요. 이게 시장에서는 조금 이제 안 좋은 뉴스가 있습니다. 중국과 미국과의 그런 무역 관세 전쟁이 계속 이어질 거라는 얘기도 있고 실제로 그렇다고 하는데 왜 주가가 이렇게 왜 상승을 타고 있는지 오늘 또 최 이사님 모셔가지고 좋은 말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네. 일단 뭐 스타트는 좋게 해주고 끝을 내려고 하나요? 8월 말이 이제 또 상승 분위기로 마감이 되는데 조금 연장되는 분위기고 전체적으로 시장이 조금 상승하는 그런 분위기로 마감이 되었는데 중국 위안화 얘기도 있고 뭐 비중 관세도 계속해서 진행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시장은 또 반등하는 모습들이네요. 네네, 맞습니다. 지금 중국 위안화가 이제 계속 오르고 있죠? 네. 계속해서 뭐 하늘 높은 줄 모르고 하이킥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지금 7.15 뭐 그 정도까지 간 것 같은데. 네네네. 위안화가 계속 이렇게 오르게 되면 사실은 중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네. 이게 환율이 오르면은 어떻게 되는지 다 아시는 것처럼 이제 외국인 자본 유출이 일단 일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요. 일본의 어떤 관세에 대해서 우리가 환율을 올려버리겠다. 이제 난 7위안 포기했다. 네네. 이런 식으로 그냥 평가 절하를 해가지고 이거를 확 끌어올렸으면. 네네네. 이제 뭐 미국이 매긴 관세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의 그런 상쇄 효과는 가질 수 있겠죠. 근데 외국인이 빠져나가게 되는 부분들은 요거는 또 무시 못할 만한 내용이란 말이에요. 굉장히 리스크가 같이 이제 공존해 있는 그런 상황이죠. 네네. 그리고 이게 이제 실제로 팔아먹는 이런 외국인 투자자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게 지금 중국 정부가 손대지 않아도 이게 환율이 계속 올라가 버리는 상황이 올라가 버린단 말이에요. 아무래도 이게 투자를 또 그쪽 방향으로 하는 사람들이 생기잖아요. 네. 근데 이게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미국에서도 은근히 바라고 있는 내용이기도 하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네네네. 왜냐면은 이게 위안화를 계속 올려놓을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방어를 해줘야 되는데 방어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 중국이 외환 보유고를 써야 되는 거죠. 달러를 풀어야 되는 수밖에 없죠. 네네네. 그래서 외환 보유고를 풀게 되면 중국이 지금 사실은 외환 보유고가 굉장히 많다라고 되어 있지만 달러 보유가 엄청나게 많다고 되어 있잖아요. 네네네. 그렇지만 실제로 가용할 수 있는 그냥 막 쓸 수 있는 그런 돈들은 뭐 이것저것 다 갚고 나면은 사실 많지 않다는 얘기가 또 있어요. 네네. 그래서 중국이 이렇게 위안화의 어떤 환율 상승을 이제 정부가 개입을 해서 막기 위해서는 금액적인 부분이 상당히 부담될 것이다. 이 외환 보유가 상당히 부담될 것이라는 얘기가 있고 또 한정없이 계속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분위기를 이렇게 좀 누그러뜨리거나 추세를 바꾸는데 좀 주력을 해야 되는데 이제는 너무 멀리 간 것이 아니냐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처음에는 이제 7위안 때 왔다 갔다 하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했을 텐데 뭐 오늘 어제부터 시작됐죠? 어제 12시부터 시작해가지고 미국과 중국이 서로 이제 관세를 매기기를 시작했죠. 관세를 이제 서로 이제 꽝 하고 부과를 시켰으니까 분위기 안 좋아. 그러면 이제 팔아야 되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을 테고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이런 환율이 계속 올라가는 부분들이 또 만들어지게 된다라면 미국이 관세를 더 올렸으니까 중국은 환율 더 올리겠네? 그렇다면 환율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나는 손해겠네? 팔아야 되겠다. 빨리 팔아야 되겠다. 이런 게 나오는 거거든요. 자본 유출이 급격하게 일어날 수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가장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자본 유출이란 말이에요. 중국은 지금 자생할 수 있는 그런 물론 자급자족률로 따지게 된다라면 경공업이라든지 이제 손으로 쭈물떡거려서 만드는 거 또는 이제 뭐 농산물 같은 거 그런 정도는 자금률이 제법 높습니다만은 첨단 기술이라든지 이거 외자 자본들을 들여와 가지고 자기네들이 배워야 되는 것들은 굉장히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이 보수적으로 뭐 이렇게 분석을 해서 발표를 했을 거라 생각하지만 자기들 발표한 것에 따르면 40%가 채 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중국이 가장 풀어야 될 숙제였고 이게 중국 제조 2025의 목적이었거든요. 네네네. 근데 미국이 그걸 딱 알고서 노리고 그쪽을 때리는 부분들인데 네. 중국 입장에서는 지금 보면은 그 컬창반이라는 것도 이제 그 상장을 시켜서 이제 새롭게 거래를 시작하기도 하고 네네. 열을 많이 올리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외국인 자본들 많이 들어와라 우리가 도와줄게라는 정부가 도와줄게라는 부분들이란 말이에요. 그 외자 유치를 통해서 네. 어떤 그 2025를 달성을 하기 위해서 외자 유치를 그렇죠. 하려고 하는데 반대로 지금 위안화가 상승하게 되면서 오히려 외자가 탈출하게 빠져나가게 되는 상황이 발생되니까 이거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이게 문제가 또 될 수 있는 것들은 그 중국 내에서 지금 보면은 임금도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기업하는 환경이 그렇게 썩 좋지 않다는 분석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런 상태까지 나오게 된다면은 중국을 이탈하고자 하는 그런 공장이라든지 네네. 외국 투자자분들이 많아질 거란 얘기죠. 중국 입장에서는 이걸 막기 위해서는 외환 볼고를 풀어야 되는데 네. 이게 푸는 것도 한계가 있을 테고 가용 자원의 한계로 또 부딪히는 상황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태를 상당히 좀 두려워하는 모습이 좀 나올 것 같아요. 근데 경기 부양은 또 해야 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뭐 은행 지급 준비율 인하라든지 네. 장기 대출 금리에 대한 뭐 우대 금리를 적용한다든지 시장에 돈을 푸는 정책을 계속 쓸 수밖에 없거든요. 경기가 안 좋으니까. 그럼 위안화의 가치는 시장에 돈이 계속 풀린다는 얘기는 시장에 돈이 많아요. 가치가 계속해서 하락한다는 그렇죠. 얘기고 환율이 또 올라간다는 얘기네요. 그럼 계속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악순환이네요. 그래서. 예. 네, 중국은 지금 굉장한 딜레마에 빠져 있는 상태이고요. 네네네. 이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역 분쟁 해소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중국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다급한 입장에서 미국에게 콜을 했을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실제적으로 콜을 하긴 했는데 지금 9월 1일부로 3천억 달러에 대한 15% 관세 추가. 중국도 뭐 750억 달러에 대한 10% 관세 서로 이제 부과를 해놓은 상태고. 근데 이거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그 8월 30일인가에 나온 얘기잖아요. 네네네. 30일인가에. 그럼 9월 1일 날부터 관세를 매기기로 했는데 이거를 안 할 수 없는 부분이죠. 일단 해놓고. 예. 네네.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바라보기에는 12월 15일이 진짜 관세 부과다. 왜냐면 중국이 뭐 자동차라든지 이런 거에 매긴 것도 미국 쪽에 매긴 것도 이게 그 일부 품목 12월 15일부터잖아요. 네네네. 그다음에 미국이 애플이라든지 이런 쪽, 랩톱 이런 쪽에 이제 관세를 매기는 것도 12월 15일까지고. 그래서 12월 15일까지 그 부분들을 이제 그 진짜 그 협상 기간을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아직까지 좀 여유기간 남았다라고 보는 것일 수도 있겠네요. 네. 이번에 9월 1일 날 매기는 거는 일단 예정이 되어 있던 거기 때문에 시장은 뭐 크게 반응하지 않을 거라고 일단 보고 있고. 네네. 또 10월 달부터 중국이 뭐 농산물이라는 이런 쪽에 또 매기는 게 있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9월 한 달 동안에 어떤 식으로든 이제 승부를 좀 협상을 통해서 뭔가 결과를 만들어내야 된다. 이런 어떤 압박감이 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네.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팔짱 끼고 쳐다볼 수 있는 상황이 좀 됐어요. 네. 너희들 어떻게 나눠 보자. 우리는 계속 원하는 건 이거야. 네. 너희들 알고 있지? 그럼 이제 중국만 이제 여기에서 저걸 하는 거죠. 이제 중국이 어떤 협상안을 가지고 하더라도 지금 상태에서는 미국이 나 그때 그거 아니면 안 돼. 싫어 이렇게 되면 중국은 답이 없어요. 일단 뭐 미국은 only one이잖아요. 한 가지만 그렇죠. 한 가지만 하면 된다. 예. 그러니까 재산권에 중국이 대한 이제 것이니까. 여기서 이제 굴욕적인 협상을 할 것이냐, 아니면은 진짜 도박을 걸어서 내년도까지 갈 것이냐인데 내년도 재선까지 가기에는 중국 경기가 너무 위태로워 보입니다. 네네. 네, 지금 뭐 환율 같은 부분도 그렇고요. 이 상태로 가게 되면은 환율을 통해서 미국한테 한 방 먹이겠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지만 그렇게 했을 때 오히려 중국이 가져갈 피해가 더 크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네. 지금 상황에서는 이 부분이 쉽게 풀리지는 않겠다라고 생각되고요. 중국이 일단 진짜로 많이 양보를 해서 빨리 이 부분이 해소가 돼야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그리고 미국이 일단 오늘 쉬는 날이잖아요. 네, 노동절이죠. 노동절 쉬는 날이라서 일단은 시장에는 뭐 이미 예정된 악재들이 그냥 나온 상황이고, 네네네. 또 중국 입장에서는 지금 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미국과 계속 어떤 글쎄요, 뭐 이거 굴욕적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접촉을 계속 시도할 테고 9월에 그런 어떤 협상은 계속 진행될 것으로 기대감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라면은 뭐 시장 입장에서는 크게 부담될 건 없겠다. 일단 지켜보겠다가 우세할 수 있겠습니다만
악재가 더 확산되거나 더 나빠지는 상황은 나오지 않겠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참 딜레마에 참 갇혀 있다 보니까 시진핑이 머리가 좀 많이 아플 것 같네요. 뭐 수출 관세를 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자국의 증시 시장이라든지 자금 유출이 더 가속화되는 상황들도 지켜볼 수가 없다 보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고. 이게 우리 옛날에 IMF 생각하시면 네네네. 쉽게 이해가 좀 되실 거예요. 우리 IMF 때도 이게 기업 부채가 굉장히 많았던 상태에서 환율이 막 치솟아 올라가는 것을 이제 정부가 계속 돈을 빼가지고 막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 괜찮아 그러면서 계속 막았었는데 이게 결국에는 외환 보유가 바닥나고 환율이 계속 올라가고 불경기 나오니까 빵 터지면서 다 착살난 거잖아요. 그렇죠. 많이 기부하는 거죠. 네, 뭐 쉽게 얘기하면 뭐 그런 시기인데 중국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 기업 부채가 GDP 대비해서 2배, 3배 이상 높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이렇게 높은 부채가 있는 상태에서 환율이 계속 올라간다. 그 다음에 미중 무역 분쟁은 불경기다. 관세가 때려서 물건이 안 팔린다. 이렇게 되면은 그럼 답이 없는 거거든요. 그럼 환율이 올라가는수록 기업들은 부채에 대한 부담감은 계속 늘어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장사는 안 되니까 이익은 없고. 돈은 못 갚고 빌린 돈은 못 갚고 부채를 못 갚게 되고 악순환을 그게 이제 연쇄적으로 터지게 되면은 똑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중국 정부는 이 돈을 쓰지 않고 계속 환율을 조절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게 계속 실패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중국 입장에서는 빨리 무역 분쟁을 해소해서 불경기를 타파시키는 게 해소하는 게 가장 급선무지 않겠나. 그래서 중국이 지금 찬밥 더운 밥 가릴 때가 아닌 것 같아요. 뭐 이제 딱딱한 밥이라도 씹어 먹어야 되는데 지금. 그러니까 지금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시진핑이 정말로 인민을 위하는 그런 국가 주석이라면 무언가 해결책을 위해서 미국과 조금 굴욕적이더라도 자기 정치 인생을 걸고라도 뭔가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상태죠. 자, 미국과도 머리가 아픈데 홍콩과도 지금 점점 더 격화가 되어 가고 있고 난리네요. 난리네요. 뭐 중국 좀 여기저기 내외적으로 많이 힘든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재밌는 상황이 좀 있잖아요. 이게 오성홍기는 갖다가 불태워버리고 그렇죠. 미국 국기를 흔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재밌는 상황이에요 지금. 아니 영국 국기를 흔들어야지 왜 미국 국기를 흔들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제 중국 그 현지인들은 홍콩을 더 미워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완전히 이제 분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홍콩이 여기서 이제 해소가 된다고 하더라도 중국하고 흡수가 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지 않나. 후유증이 상당히 클 것 같다는 얘기가 좀 많이 또 있네요. 중국이 망할 것 같네요. 중국의 저런 앞서 말씀드렸던 미중 무역 간의 관세 전쟁과 여러 가지 안 좋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제 소폭 상승을 했는데 왜 상승했습니까? 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은데 보니까 중국의 8월달 제조 구매 관리자 지수가 예상치보다 조금 상승해서 상회에서 나왔다는 그런 뉴스가 있고 실제로 이제 지난번 대비 50.4로 지난번에 49.9였거든요. 50.4로 이제 상승을 하면서 조금 반등하는 모습들인데 전체적인 분위기들은 굉장히 조금 중국으로서는 좀 난감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그렇죠. 난감하긴 한데 뭐 지금 악재는 일단 예정됐던 부분이고 뭐 딱히 여기서 더 확장될 만한 부분들이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관망하자. 그래서 뭐 시장은 일단 뭐 긍정적으로 반응을 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좀 드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중국과의 미국과는 어떻게 보면 또 중장기지 레이스로 갈 수 있는 그런 또 상황이 또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12월까지 간다 봐야 돼요. 네네. 꾸준히 뭐 올해 한 해는 그냥 계속해서 미중 무역 이슈로 끝이 날 것 같습니다. 지난 3월에도 그런 얘기했어요. 이게 연말까지 갈 것이다라고 얘기를 그 미국의 그 고위 관계자가 얘기했었는데. 그게 이제 실언인지 뭔지 모르지만 그렇게 딱 되는 것 같아요. 네네. 일단 뭐 천천히 한번 상황 또 지켜보시고 계속해서 좋았다가 나빴다가 또 이게 서로 이제 중재를 하자고 얘기했다가 뭐 이렇게 하는 상황이네요. 자, 두 번째 뉴스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바이오주에 대한 신뢰가 바닥이 떨어진 상황인데, 일단 뭐 개인 투자자에게 돈을 그동안 제일 많이 벌어주고 화끈하고 뭔가 꿈이 있었던 바이오주들, 뭐 신뢰 회복에 대한 것들의 얘기가 또 슬슬 나오고 있는데 헬릭 스미스 얘기가 나오네요. 바이오 신뢰 회복에 운명을 걸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떤 얘기인가요? 사실 이 헬릭 스미스가 이제 이번 달 말에 그 삼상 발표를 합니다. 만약에 이제 삼상에서 성공을 하게 되면 이게 약 규모가 6조 원 정도 된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6조 원 정도 되는 규모의 그 뭐 당뇨병 관련한 그런 쪽이래요. 그래서 차세대 약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러니까 임상 3상이 성공하면 이제 신약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상품화를 시켜가지고 이제 판매가 될 것이다 되는 건데, 그동안 이제 HLB라든지 신라젠이라든지 전부 다 삼성에서 실패를 했는데, 네네네. 이번에 헬릭스미스가 삼성에 성공을 하게 되면, 네네. 이제 그런 어떤 바이오주들에 대한 불신, 그런 것들을 불식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 네네. 그런 기대감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리고 다음 달인가는 이제 뭐 매지온도 있어요. 그래서 네네. 뭐 줄줄이 있긴 있는데, 가장 이제 먼저 이제 결과를 발표하는 게 이제 헬릭 스미스인데, 만약에 여기서 헬릭 스미스가 삼성에 실패를 또 하게 된다 그러면은 정말 바이오는 걷잡을 수 없는 나락에 빠지게 될 테고요. 네네네. 그 다음에 성공을 하게 된다라면은 헬릭 스미스에게는 굉장히 좋은 소식이 될 테고요. 네네네. 하지만 바이오 업황이 돌아선다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헬릭 스미스가 삼성에 성공을 한 것은 헬릭 스미스의 일이고요. 네네네. 이미 실패를 한 애들은 이미 실패가 된 거거든요. 그렇죠. 이게 같이 연계해서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헬릭 스미스가 삼성에 성공했다. 그러면 뭐 HLB라든지 신라젠이 삼성에 실패한 것이 다시 성공이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네네.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완전히 분리해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바이오 업황에서도 물론 잘 가는 게 있을 거고 좋은 네네네. 소식이 있고 그러면 네네. 더 잘 가고 움직이는 것들이 있겠죠. 그렇지만 그 부분들이 바이오 업황에 대한 전체적인 분위기를 해소시키지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헬릭 스미스 같은 경우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라 생각해요. 그렇습니다. 뭐 이거는 지금 네네. 상장 역사가 네네. 길지도 않고 하고요. 네네. 그래서 뭐 신라젠 아직도 셀트리온 그다음에 뭐 HLB 아직도 거기서 그 헤매고 계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텐데 그 부분들은 그 부분이 해소가 돼야지 이제 바이오가 좋아진다 어쩐다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네네. 근데 아, 이런 것들이 네, 쉽지가 않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단순하게 이제 헬릭 스미스라든지 또는 이런 그 매지온에 대한 어떤 삼성 결과 발표가 네네. 뭐 긍정적으로 나오면 좋겠죠. 근데 긍정적으로 나왔다고 하더라도 바이오 업황이 그것 때문에 돌아선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냥 네. 뭐 한 업체에 대한 어떤 뭐 그렇죠. 좋은 소식일 뿐이지 이로 인해서 그동안 이제 주가가 많이 폭락했던 그런 나머지 주가들이 급상승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쉽게 그냥 예를 한번 들어보면 네네. 우리가 예전에 그 학교 다닐 때 보면 그 꼴찌하는 반이 꼭 있었잖아요. 꼴찌하는 반. 그렇죠. 항상 꼴찌하는 그 반이 반이 있었고. 이제 성적 순으로 하다 보니까 전교 1등하고 전교 꼴등이 같이 들어가는 반이 이제 그런 꼴찌하는 반이거든요. 네네네네. 평균이 전체적으로 낮은 반. 그렇죠. 근데 그 반에서 그 전교에서 꼴찌를 하는 그 반이라고 하더라도 거기서 전교 1등이 있기 때문에 걔는 서울대로 간단 말이죠. 그렇죠. 그 다가 이제 꼴찌가 하는 게 아니니까 평균이니까. 네, 그렇다고 네. 해서 뭐 그 반에 1등이 전교 1등이 있고 서울대 간다고 해서 그 반 자체의 평균이 올라가는 건 아니니까. 네네네. 네, 그렇게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바이오 업황에 대한 것들은 그런 식으로 판단하셔야 됩니다. 이 중에서도 잘 나는 놈이 있겠죠. 맞아요. 많이 튀는 놈이 있겠죠. 맞아요. 그렇지만 네. 전체적인 부분이기는 네, 꼴찌반이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네. 업종 자체가 조금 많이 이제 네네. 힘들어지는 부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코스닥 1.5% 정도 이제 상승이 나왔는데 많이 빠졌던 업종군들에서 반등이 조금 나오는데 뭐 신라젠도 오늘 10%대 이상 반등이 나오는 부분들 뒤에 반등파 드시러 들어가지 말라는 말씀을 항상 많이 드리는데 굉장히 고생하실 수 있습니다. 그죠? 전체적인 업종 분위기 안 좋을 때는 예, 한발 네. 물러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신라젠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네네. 조심하셔야 되는 게요. 진짜 매매 포인트 잘못하면은요. 네네. 이게 지난 8월 말에 조금 올라갔어요. 양봉 떨어질 때 매수했다가 네네네. 그 조금 먹으려고 이제 반등판 먹으려고 들어갔는데 네네. 이제 바로 쭉 빠져버렸어요. 8일날 네. 하한가 근처까지 갔잖아요. 네네네. 그 당시에서는 이제 30% 한 40% 빠지기 때문에 손절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손절을 쳐놓고 나면 지금 이 상황이 또 벌어지는 거 14% 올렸잖아요. 14% 장중 20%까지 올라갔었으니까 그럼 얼마나 이게 패가. 정말로 속이 뒤집어진 일이란 말이에요. 네네네. 이게 매매의 엇박자거든요. 그러니까 늘 말씀드린 게 이런 거죠. 많이 빠졌다고 해서 그것의 기준을 정고점 대비 많이 빠졌다 보지 말고 네네. 또 그냥 밑에서 조금 올라가는 5% 10% 먹으려고 들어가지 말고 네. 제대로 된 종목이라면 정말 큰 바닥을 형성했을 때 들어가야지 제대로 된 수익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네네. 저런 거 단기 반등 먹으려고 깔짝대다가 더 큰 손실을 내고 또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면 또 그냥 뺏겼다는 어떤 허탈감 이런 것 때문에 화병 나죠. 네. 화병. 정말 화병 납니다. 예, 주식 투자하시다가 화병 나시면 어디 가서 뭐 해소할 데가 없으세요. 예, 그래서 뭐 이제 겨울이 다가오니까 좀 괜찮으려나 모르지만 네네. 화병 납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네, 항상 뭐 전체적인 업종 자체가 좀 상황이 안 좋다 하실 때는 한 발 물러서서 한번 지켜보시는 것도 괜찮고요. 그렇게 하시기 전에 내가 특정 종목에 오랜 해서 몰빵 투자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또 경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식시장에서 항상 패닉과 버블과 패닉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데
이게 뭐 주식시장이 있는 한, 그리고 사람들이 계속해서 투자자들이 계속 투자를 하는 한, 이거는 사라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격언은, 제가 이제 주말에 책을 보면서 나왔던 얘기인데, 네. 이제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들 때문에, 네.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들 때문에 과거가 반복된다고 합니다. 주식시장이 똑같은 것 같아요. 패닉이 있고 버블이 있는데, 버블에 오셔가지고 또 패닉을 맞고, 또 시장을 떠나시고 계속해서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시고 인지를 못하다 보니까 과거가 되풀이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들 때문에 과거가 반복된다. 과거가 반복된다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들 때문에 과거가 반복된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